면접 답변 이 한마디로 해결. 8시에 도착한 마지막 할말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부족한 역량을 제가 한방에 바꾼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면접관이 원하는 현장의 인재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류 면접 시 다른 지원자들보다 비슷한 스펙은 오직 자격증과 봉사활동뿐이었습니다. 학점은 서류 전형 통과 점수를 겨우 턱걸이하여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더구나 고등학교 출려 상태는 무단결석 1일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지원자 입장에선 치명타죠. 약점도 보통 약점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탈락할 거 또 탈락했죠. 또 용케 서류 전형이 통과되면 면접에서 또 불합격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제가 지도하던 기자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심성도 압니다. 심성 참 좋습니다. 또 이 친구 협동심, 배려심, 책임감, 희생정신 등 현장 조직에서 필요한 덕목은 다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을 하였지만 면접관에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불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불합격되다 보니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내 유수한 대기업에 또 서류 전형하게 하였다고 저한테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또 턱걸이 합격을 한 것이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선을 다하여 면접에 또 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죠. 같은 방법으로 면접에 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강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저한테 매달린 입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승부를 걸면 충분히 승산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면접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10시랍니다. 오전. 면접일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수의 채용으로 공명 채용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간절함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니 면접 전일이죠. 내일 회사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이전에 회사 정문에 도착하여 선배님들의 직원의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정문에 서서 웅장한 모습을 지켜보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네, 바로 대답하죠. 다음날 다녀와서 또 저희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수고했어. 잘 다녀왔어. 그래, 회사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 이야기해봐. 했더니 활기차게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공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러 쳐다봤습니다. 내가 자네를 다녀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바로 선배님이 직원들의 출근할 때의 표정과 발걸음이 어땠는지, 운영한 공장 규모로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보낸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출근하신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무척 밝고 힘차게 동료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공장을 바라다 보니 웅장한 공장 규모를 보면서 정말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를 본다는 가슴 벅찬과 동시에 정말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욱 생겼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것을 확인하게 느껴보라고 한 거야. 이제 알았으니 그러한 느낌을 면접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적어봐. 출근하고 싶은 회사, 동료애가 가득한 회사, 설비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은 회사라고 회사라는 느낌을 한번 써봐. 사실에 근거해 써봐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해보더니 이렇게 작성했어요. 근데 이거 뭐 한 번에 한 건 아니죠. 제가 조금 첨삭을 해줬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오늘 아침 8시에 회사 정문에 도착하여 선배님들께서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쩍이나 밝은 모습과 표정으로 동료들과 웃으면서 출근하시는 모습과 세계적인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웅장한 공장 모습을 보면서 벅찬 감동 속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 동료애가 넘치는 회사,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에서 출근하여 선배님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설비를 배우면서 근무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욱더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느낌, 그 마음 그대로 면접관에게 내일 전달하도록 해. 내일이 면접이니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명심하라고 하면서 면접 당일도 오늘과 같이 공장 정문에 8시 전에 도착하여 선배님들의 출근 모습을 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네 것으로 만들고 반드시 손들고 씩씩하게
패기 있게 이야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합격했으니 이야기한 것이죠. 진솔하게 간절히 묻어난 마지막 할 말을 수직하게 이야기한 제자에게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제자가 전화 목소리로 흥분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기 능력에 어떻게 이러한 대기업에 합격했는지 못 믿겠다는 흥분된 목소리 전화로 들려왔습니다. 입사 후 인턴 기간이 끝나고 통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 친구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 인사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랍니다. 통상 정규직 전환 시에는 문자만 보내주는, 특히 현장직 근무자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올라오라 하니 얼마나 갑자기 걱정이 생겼답니다. 어휴,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인사팀에 올라가니 인사팀장님께서 차 한잔을 하자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원래 다른 면접 대상자보다 자네는 낮은 점수로 합격권에 안 들었었다. 마지막 할 말을 듣고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지원자로 판단되어 특별회의까지 별도로 하여 합격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사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으며 현장에서도 우수한 신입사원을 보내주어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더욱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사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격려 말씀을 하셨다고 자랑을 해요. 저에게 인사오겠다는 것을 차라리 그 시간에 동료분들과 더 화합하고 설교를 익히고 개선하는 우수한 사원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암호 문자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 필요한 인재는 스펙만이, 잠재 역량만이 우수한 지원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실력, 부족한 스펙이어도 현장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료들과 화합하면서 성장하는 인재, 동료들과 화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시너지를 내는 인재를 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동료들과 화합하는 인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